창의성의 사고 특성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의성의 사고 특성 중 유창성은 하나의 화두로부터 많은 것을 연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름빵 같은 경우는 구름과 빵을 연상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유창성에 해당합니다. 융통성은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여러 속성을 추출하고 그 속성별로 생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영실과 홍시 같은 경우 장영실이 홍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시계의 동력의 활동 방법을 구하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융통성에 해당합니다. 독창성은 기발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뽑기 쉬운 콘센트를 생각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사물이나 생각을 부정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 독창성도 창의성의 사고 특성에 해당합니다. 정교성은 주변의 사물을 분류하고 세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실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창의성의 성격 특성에는 독립성과 모험성, 개방성과 유머감이 있습니다. 독립성은 주위의 평가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립성이 창의성의 성격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모험성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으로서 새롭거나 처음 본 상황에 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상황보다는 위험스러운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창의성의 성격 특성 중 개방성은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한계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과도 대립적이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이 개방성에 해당합니다. 유머감은 어렵거나 경직된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생각을 잘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창의적 사고개발 과정으로서 브레인스토밍,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강제결합법, 엮기법, 드레싱, 결점, 열거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살펴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동안 어떠한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절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하고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잘 수용을 합니다. 엉뚱한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의 수가 많을수록 좋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진행자 1명, 기록자 1명을 포함 6명에서 10명 정도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그 방법은 물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못쓰게 된 CD로 모비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장식용으로 쓰거나 그것을 거울로 사용하거나 시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괴상하고 이상할수록 더욱더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강제결합법이란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생각해보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연합사고 활동으로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나 물건을 강제로 연관시키는 훈련 방법을 말합니다.
엽기법은 문제에 대해 괴상하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익사에 맞고 정상적이지 않게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기법이 됩니다. 그 외에도 드레싱과 결점 열거법이 있습니다. 결점 열거법은 결점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팀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팀원이 몰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없애고 자유로운 표현을 조정하고 개방적 공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팀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팀의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는 팀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창의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팀원을 비난하거나 야단치고 화를 내는 리더는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가 됩니다. 팀원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팀원의 아이디어가 항상 리더의 아이디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양자택일이나 이 아니오를 요구하는 질문을 주로 하거나 자신의 팀과 다른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가진 팀과 되도록 멀리 지내는 것도 창의성을 낮추게 됩니다. 가시적인 결과만을 중시하거나 팀원들이 리더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과제로 팀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대부분의 상황에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 팀원들이 리더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것도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들여다보기와 관찰법에 있어서 관찰과 해석의 개념을 살펴보면 관찰은 오감, 즉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무엇인가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를 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활동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해석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판단하려는 것을 해석이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관찰보다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으며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면 관찰은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컬러베스 효과를 의미를 살펴보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경우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현상을 컬러베스 효과라고 합니다. PMI 기법은 편견과 사고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문제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는 기법으로서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사고 훈련을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기존 제품의 장점을 관찰하고 단점이나 불편한 점을 관찰하고요.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스캠퍼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창안한 오스본에 의해서 알려졌으며 브레인스토밍과 유사한 아이디어 도출 도구의 일종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사고의 제약 없이 다양한 안을 마음껏 도출해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스캠퍼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질문 목록이며 체크리스트법의 대표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스캠퍼의 S는 substitute, 대체법이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되겠습니다. C는 combine이며 결합법, 무엇과 무엇을 엮을 수 있는가와 연관이 됩니다. A는 adapt, 적용법이며 무엇을 다른 목적으로 응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M은 modify, 수정, 확대, 축소 기법으로서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해내는 것이 됩니다.
B는 put to other purposes로서 용도 변경법, 기존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됩니다. E는 eliminate, 제거법으로서 일부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R은 reverse, 재배열법으로서 순서를 바꾸거나 뒤집을 경우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 대체법, substitute에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쇼핑 바구니를 카트로 대체하는 방법 등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컴바인은 다른 것과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소세지와 빵을 결합하여 핫도그를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어댑트는 적용과 응용 문제로서 생체 모방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modify, magnify, minify 수정 확대 축소법은 대형 TV의 30분 배달 피자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put to other purposes나 put to other uses 용도 변경법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접착제로서는 실패했으나 이것을 포스트잇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eliminate 제거법과 관련하여 선풍기의 날개를 없앤 날개 없는 선풍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reverse나 rearrange 재배열법과 관련하여 체크아웃을 데스크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룸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어 평가하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구체화 과정을 거치고 평가 단계에서 5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디어 평가를 하기 위한 5가지 관점으로 고객과 시장, 경쟁자, 공급자, 정부 정책, 글로벌 환경 등이 있습니다. 고객의 종류로는 잠재 고객, 가망 고객, 예상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잠재 고객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 필요성을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는 장미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망 고객, 예상 고객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고객이 이러한 고객에 해당합니다. 예상 고객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신규 고객화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는 장미가 필요해서 생일날 장미를 구매할 고객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규 고객은 제품을 처음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여 기업의 직접적 고객으로 유입된 고객을 말합니다.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한 점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고객군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는 장미가 필요한데 처음으로 가게를 방문해서 장미를 구입한 고객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고객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으로서 기존 고객군은 자사 제품을 주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 제품도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를 위해서는 장미가 필요하여 이전에 구매하던 고객이 다시 우리 가게에서 장미를 구매하지만 때로는 다른 가게에서 장미를 구매하기도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충성 고객은 기존 고객이며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사용 중인 고객입니다. 충성 고객군은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의 제품만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장미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 가게에서만 장미를 구매하는 고객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장 세분화와 관련하여 마켓 세그멘테이션 문제의
방식인 시장 세분화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준을 가지고 동질성이 있거나 유사한 그룹을 하나의 시장 세분 단위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할 경우에 세분화된 시장은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분 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높을수록 좋고 세분 시장 내에서는 동질성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조건으로서 측정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 충분한 규모, 차별화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 가능성은 구매 고객들이 속한 세분 시장의 규모나 고객의 구매력 등과 같은 세분 시장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분 시장에 대한 시장 선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의 준거 틀인 지표의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성은 세분화된 시장에 기업이 접근할 수가 없다면 시장 세분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유통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올바르게 세분화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 세분화 결과 고객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장이 없거나 특정 매체를 통한 기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다면 이는 무의미합니다. 세분화된 시장이 규모가 충분히 커서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정도여야 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며 마케팅 활용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질성이 높은 소비자 집단이면서 매력적인 규모의 시장이어야 합니다. 세분 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이 확실하며 OP와 마케팅 프로그램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세분 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고객 관찰 기법으로는 거래 관찰법, 영상 관찰법, 구매 시점 관찰법, 행위 관찰법, 가정 방문 관찰법, 사진 일기법, 미디어 조사법이 있습니다. 먼저 거리 관찰법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관찰하거나 인터뷰하는 방식으로서 특정 소비 집단의 트렌드, 동선, 방문 지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입니다. 영상관찰법은 고정형 비디오를 이용한 촬영으로서 제품의 활용 모습이나 구매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됩니다. 구매 시점 관찰법 POP는 판매점에서 구매자를 관찰하거나 판매원과의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서 매장 환경 및 고객의 구매 행동, 관찰 후의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방문 관찰법은 가정을 방문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가정 내의 실제 상황과 관련된 제품 활용 형태, 주부들의 활동 관찰 후 요구사항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일기법은 피조사자가 일상의 행동을 비디오를 녹화 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관찰하고 생활 양식과 심리적 변화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디어 조사법은 미디어 청취 및 시청 선호도 조사로서 미디어 시청, 라디오 청취 프로그램, 시청 시간 파악 등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그 개념이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을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전체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필요와 욕구라는 개념이 있으며 필요는 본원적 욕구라고도 하며 본원적인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인 니즈를 말합니다. 욕구는 구체적 욕구라고도 하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원치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에 있어서 먼저 환경 분석, 3C 분석을 하게 되고 마케팅 전략 수립, STP를 하며
실행계획 수립, OP가 이루어지고 실행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환경 분석, 3C 분석에 있어서는 고객 분석,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이 있습니다. 고객 분석은 그 평가 요소가 목표 시장의 규모, 시장 연평균 성장률, 고객 인지도 등이 있으며 평가 기준은 세분 시장이 적절한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세분 시장별 잠재 수요가 어떠한가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경쟁사의 평가 요소로는 현재 경쟁사와 잠재적 경쟁사가 있으며 평가 기준으로는 현재 경쟁사들의 전략은 신규 경쟁사들의 진입 가능성 등이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사의 경우 기업 전략적 목표, 인적 물적 보유 자산, 자사의 강점과 약점 등이 평가 요소가 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전략적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가, 보유 자산이 풍부한가, 자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 있는가 등이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와트 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스와트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인 내부 환경과 기회와 위협인 외부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서 STP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제품의 특징과 소비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동질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목표 고객 설정 타겟팅은 경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활동이 됩니다. 실행계획 수립은 가격과 유통 채널, 판매 촉진과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격의 경우 품목별 가격, 할인율, 심리적 가격, 할인 행사, 소비자별 가격, 차별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유통 채널에 있어서는 제품을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 올바른 수량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며 지역 선택, 판매점 선택, 물류와 판매 채널, 서비스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 광고와 홍보, 판매, 직접 판매, 구두 광고, 인터넷 판촉, 판매 시점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품은 제품 기능의 차별화, 디자인, 품질, 포장 형태, 상표, 서비스, 고객 지원, 보증기한 등 고객 맞춤화 서비스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격 전략과 관련하여 7가지 가격 전략이 있으며 유인 가격 전략, 미끼 가격 전략, 가격 미표시 전략, 마법의 구 가격 전략, 가격 글자 크기 전략, 앵커링 가격 전략, 무료 서비스 중단 전략, 까치발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유인 가격 전략, 미끼 가격 전략은 다수의 가격 옵션 중 2개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가격을 적용할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 유인용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들이 선택하게 하도록 하는 가격 전략을 유인 가격 전략, 미끼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가격 미표시 전략은 제품 가격을 표시할 때 통화기업 표기를 지우는 것이 더 저렴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같은 가격일지라도 통화기업 표기가 없을 경우 좀 더 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위치한 어느 레스토랑에서 실시한 실험으로서 메뉴판에 달러 표기가 없을 때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을 실험하였습니다. 숫자로만 가격이 표시된 메뉴는 통화 기업 표기가 되어 있는 메뉴보다 저렴하게 받아들인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9 가격 전략은 마법의 숫자 9, 제품 가격의 마지막 단위에 9를 붙이는 전략입니다. 시카고 대학과 MIT 대학에서 실시한 시험으로 여성 의류 아이템의 34, 39, 44달러의 가격을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34나 44보다 39달러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격 글자 크기 전략은 제품 가격 표기 시 작은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원래 가격 옆에 있는 할인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더 작게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앵커링 가격 전략은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으로서, 예를 들어 할인되기 전 원래 가격에 X 표시를 하고 할인 가격을 포기할 수 있을 경우 고객들은 가격 판단의 기준을 원래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 서비스 중단 전략은 무료와 유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소비자들은 무료 서비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유료 고객이 8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무료와 유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까치발 가격 전략은 까치발 모양으로 3가지의 가격 옵션을 제공하는 전략으로서 중간 가격대의 옵션에는 고객들이 많이 구입했으면 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고급 옵션에는 실제로 비싼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구매의사 결정에 가격이 변수가 되지 않은 고객들은 최고가 옵션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처가 청약과정 시인 기말시험 대비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